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의 조남호 기술사입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개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최신 기술 같은 트렌드들을 강연도 하고 컬럼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어벤져스 같은 영화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도 좋아하시는데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마블 코믹스에서 만든 영화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블 영화들 보면 수많은 슈퍼히어로들도 나오고 좀 환상적인 얘기도 나오게 하는데 서로 간의 스토리들이 알고 보면 다 이어져 있어서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마블이 만든 마블의 세상,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 MCU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그 마블의 스토리를 가진 세계관들을 마블 유니버스라는 마블과 유니버스,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마블 유니버스라는 영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재구성한 세계는 마블 히어로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스토리가 스토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주인공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맞닥뜨리기도 하고 카메오처럼 등장을 하죠. 이런 유니버스가 붙는 그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메타버스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메타버스라는 표현은 실은 메타라는 표현은 메타콘도 있었지만 초월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을 뛰어넘은 초월한 좀 상상의 세계? 근데 하여튼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이제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로 이건 원래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한 표현이에요. 이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바타라는 것도 처음 등장하고요.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하는 그 메타버스 세상은 좀 암울한 미래를 되게 그리고 있어요. 피자 배달 부인 주인공이 보잘것없지만 세계 최강의 해커로서 미래를 구한다는 내용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알고 보면 가상 세계에선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좀 매트릭스 비슷한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세계를 그린 현실적으로 그린 그 어니스트 클라인의 소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바로 그 영화인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이제 고아로 가난한 그 트레일러 판자촌에 살아요. 근데 하지만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선 퍼시벌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유명한 게이머로 등장을 하죠. 이 친구도 실은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상 세계를 구해내는 히어로 역할을 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봐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일러 판자촌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상 세계 안에서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는 보통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우주여행 그리고 뭐 지금 현실도 곧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메타버스 세계에 빠져든 이유 자체가 현실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암흑기 세상이라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완전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메타버스 세계에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잘 보시면 메타버스 안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가난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은 또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도 실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세계에서의 아이템, 그러니까 집이나 자동차나 장신구나 모든 것들은 실제 돈으로 구입을 해야 하고 돈이 없으면 그걸 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다 보면 가난해지고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진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도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거나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처럼 가상세계에 벽돌을 쌓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수작업 노동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걸 로얄티 센터라고 부르는데 오프라인 공간에서 메타버스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은 메타버스의 세계가 앞으로는 경제활동 공간이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의 가난은 온라인 세계의 가난해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들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는 암울한 세계이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에 바로 와 있는 메타버스들의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로블록스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가지고 친구들과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유명한 플랫폼인데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 저희도 몰랐는데 동네 그 초등학생 친구 중에 10명 중에 6명 로블록스를 이미 저희 우리나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57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보면 미국 16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 벌써 절반 이상이 이 로블록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툴을 제공하는 사용법에 대한 그 강의를 어린 친구가 직접 DIY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어린이들도 간단한 프로그래밍만 배우면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블록스에서 이런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1년에 10만 불 이상의 수익을 버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로블록스에서는 특이하게도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요.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이 로벅스라는 화폐는 실제 화폐로 교환도 가능하고 그 레디 플레이 원에서 그 등장하는 경제활동처럼 로블록스가 이런 경제활동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럼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가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글로벌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는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여기 아시죠?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 그 제페토와 같은 이름인데 이건 네이버에서 만든 그 아바타 서비스인데요. 2018년에 출시한 이후로 지금 누적 가입자가 2억 명 정도나 됩니다. 원래는 스노우라고 하는 증강현실 랩에서 스타트를 한 이 그 메타버스 서비스인데요. 이제 그거 성공하니까 이걸 확장해가지고 가상세계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제페토의 이용자는 실제 국내보다는 해외가 많고요. 그 사용자의 90% 정도가 해외 사용자인 만큼 글로벌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페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그룹이나 커뮤니티를 이루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를 자가 소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공유하고 구입하면서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비디오, 그 다음에 가상 아이템의 판매량이 10억 개의 종류가 넘는다고 하니까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판매하는 가상세계인 점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도 보시면 구찌라는 브랜드가 제페토 그 세상 안에 구찌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찌의 제품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사서 착용해 볼 수도 있고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구찌 제품들을 직접 착용하거나 관람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많은 그 소셜 크리에이터들이나 관람객들이 와서 투어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블록스가 아까 스튜디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페토도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옷이나 장신구, 가구 모든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고 패션 센스 감각만 있으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MZ세대와 10대 사용자의 80%가 이 또 제페토 스튜디오 사용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이런 콘텐츠가 더욱더 확장되고 도움도 되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무려 45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500만 개 정도의 아이템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크리에이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상세계의 직업이 현실세계의 직업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는 현실세계의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창의성이나 창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센스와 감각이 더 중요하고 서울대 졸업장보다 남들보다 트렌드를 더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다채롭고 개성 있는 작품과 콘텐츠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지가 여러분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아바타, 나의 부캐, 나의 다른 인격체로서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메타버스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세상은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옮겨놓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 메타버스에 롯데타워가 있으면 현실 세계에도 롯데타워가 있고 그런 세상들을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총 쏘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의 용산이라든지 유명한 거리를 그대로 복제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마블 코믹스에서 서울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나오면 영화를 보다가 와 내가 아는 동네가 나오니까 신기하다 하실 거잖아요.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것을 즐기고 그대로 소비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 중엔 심지어 지구의 땅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어스2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어스2라는 서비스는 가상의 지구를 실제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고요. 10제곱미터의 작은 땅덩어리 단위로 그거를 매각해서 구입하고 판매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는 현재의 땅을 사고 팔지만 다음 단계는 아마도 거기에 실제와 똑같은 건물을, 가상 건물을 만들고 실제 세계와 동일한 메타버스 세상을 보여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와 같은 주요 관광지나 서울에 있는 주요 랜드마크가 있는 땅들은 이미 비싼 값에 팔리고 있고 이제 온라인 투자자와 재테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스 기사에도 몇 번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제로 어스2란 서비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왜냐하면 요즘 멀티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는 여러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과학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건 복제만 하다 그러면 어스2, 어스3, 어스4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한 콘텐츠, 그러니까 동일한 세계의 유일성, 유니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복제해서 사용하다 보면 독자적인 서비스라든지 NFT라고 하는 디지털 상에서도 저작권 나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동일하게 현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어스2라고 하는 현실 세계와 동일한 메타버스는 관광이나 교육 이런 콘텐츠에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왜냐?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는 매트릭스처럼 현실과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현실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2009년에 등장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썸머워즈라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건 실제 가상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썸머워즈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작가죠. 감독이죠. 호소다 마모루 감독.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든지 다른 작품들을 감독했던 그분의 작품인데요. 이제 주인공은 실제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수학 천재예요. 암산으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 짝사랑하던 여자 선배네 집에 여름방학에 놀러 갔다가 벌어지는 가상세계 AI와 메타버스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SF 액션 어드벤처 패밀리 하이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도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라 하고 싶네요.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속에서 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은 영화의 세계는 아까 레디 플레이어 1에서의 메타버스는 이름이 오아시스였고요. 이 영화 세계에서 가상세계 이름은 오즈예요. 오즈라는 이름의 가상세계에서는 비즈니스와 금융,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서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기 발전소를 오즈라는 이 가상세계에서 관리를 해요. 심지어 이제 썸머워즈에서는 이런 발전소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도 여기 안에서 벌어지고 동아리 활동도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썸머워즈라는 작품 안의 가상세계는 물리적인 부동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독특하고 개성 있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업무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완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은 활동이 이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기는 보면 도로가 필요하지도 않고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공중을 날아가기도 하고 누르면 워프에서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도로가 일부 있긴 하죠. 여기 안에서도 자동차 경주 같은 게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기기 위한 공간들이 따로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 세계를 그대로 옮겨두는 메타버스는 앞으로는 일부만 필요할 거예요. 심즈2와 같은 이런 게임들 혹시 해보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나만의 세계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각으로 꾸미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게임 얘기 잠깐 들었겠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NPC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Not Person 캐릭터에서 사람이 아닌 캐릭터죠. 온라인 게임의 RPG 게임을 들어가서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게임에 퀘스트를 준다거나 몬스터를 잡는 도구를 판다거나 그러니까 아이템 같은 걸 주고받는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을 NPC라고 부르는 걸 아실 거예요. 즉 사람의 아닌 주어진 대사만 반복하는 이런 게임 내 캐릭터가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게임 플레이를 도와주는. 근데 하여튼 이런 미션을 제공하는 캐릭터들을 NPC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NPC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등장을 했죠. 바로 프리가이. 근데 이제 NPC가 이 영화에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AI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하죠. 물론 영화 광고는 아니에요. 이미 다 OTT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편하게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NPC 캐릭터들이 늘 똑같은 대사를 반복했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건 얼마입니다. 여기 어느 동산에 가서 어떤 곰을 때려잡으면 내가 돈 얼마를 줄게. 이런 대사들을 반복했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NPC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 영화 안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게임 세계에서 먹고 살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요즘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들도 동일해요. AI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실제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사를 이끌어 나가고 질문에 대한 답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아마 미래 세계가 되면 이제 실제 플레이어들과 AI인 플레이어들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임들에서 게임 즐겨본 사람들은 유저인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와 사람이 아닌 캐릭터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되긴 했는데요.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허라고 하는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진짜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준 영화인데 실은 주인공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편지를 대필해주는 대필 작가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를 대신 써준다거나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편지를 대신 써준다거나 근데 하여튼 이런 로맨틱한 편지를 주고받지만 본인은 실제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삶을 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 휴대폰 단말기 정도 크기에 되어 있는 거기에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체제 이름이 사만다죠.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이 사만다를 얘기하는 건데 카메라가 달린 작은 단말기에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그녀와 일상을 하면서 우연하게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은 운영체제인 사만다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여성 OS인데 그 여성 OS와 인간적인 관계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실제로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체제인 AI인 사만다와 사람을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요. 물론 강의를 듣신 분 중에 혹시나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현실에 있는 와이프보단 가상세계에 있는 와이프가 훨씬 더 나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모든 이상적인 이성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만다라는 캐릭터예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실험이 벌어졌고 외국에서도 연구 사례가 많이 나왔지만 AI 채팅 로봇과 10분을 대화를 해보면 당신이 방금 채팅한 상대방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한 AI일까요? 물어보면 로봇인지 맞추는 사람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80%의 사람들은 이 내 채팅 상대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곤 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인공지능과 어울려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고 가상의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만 해도 매일 바가지 긁는 아내보다는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바가지 긁지도 않고 나의 힘든 얘기 들어주고 도와주는 아내가 훨씬 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하여튼 여러분에겐 이미 고전이 돼버린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보면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가상세계의 AI 프로그래밍 스미스 요원과 인류를 지배하려 드는 그 야욕을 분수하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한 AI와 친구 또는
연인이 되는 메타버스 세상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웹서비스, 컨텐츠, 부동산, 경제활동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려진 메타버스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페이스북 회사가 이름을 메타로 변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로 유명을 한 회사죠. 좋아요죠. 타임라인에. 근데 왜 이런 SNS에서 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에 등장했지만 실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현실적인 기술들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가상 세계를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센서들을 만들거나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세상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근데 오큘러스와 같은 지금 쓰고 있는, 영상에 보시는 걸 쓰고 있는 VR 헤드셋이 이제 일반 가전처럼 팔려나가고 있고, 코로나의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메타버스는 새로운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도구로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같은 VR 기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비슷한 홀로렌즈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고 불러요. 현실에 가상의 물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안경을 쓰면 여기 안에 모니터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만져서 조작할 수 있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현실에서는 사무실을 가지 않더라도 사무 환경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이런 세상들이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라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새로운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의 미래가 바로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메타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미래 또한 메타버스와 떨어져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암시를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도 이제는 한국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1, 2차 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를 넘어서 3차인 서비스 산업들이 넘어서서 정보화 산업,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드라마에서든 영화에서든 뉴스에서든 메타버스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메타버스가 현실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메타버스로 가기엔 이런 오큘러스나 VR 실제 서비스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10년, 15년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실 세계를 굳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현실과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공간이나 본인의 감각, 트렌드, 그 다음에 나의 경향에 맞춰진 그런 세계들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력보다는 능력, 상상력,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역량이 주목받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의 경제활동은 현실 세계 경제활동과는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의 경제 여건이 실제 경제 여건과 비슷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될 거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간보다 더욱 인간적인 AI가 나타나서 아마 미래에는 AI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영화 속의 상상, 그리고 저 앞에 봤던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처럼 구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러한 세계들이 곧 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든다면 메타버스 세상에선 어떤 개발을 하면 좀 나의 비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드라마, 인터넷 콘텐츠들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